네, 반갑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월요일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좀 볼만한데 코스닥이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좀 깊게 들어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일단 수급 동향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이 뭐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기대를 당연히 안 하고 계시겠죠. 네, 연기금 네, 기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한다고 해서 뭐 시장이 반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으로도 좀 나쁜 부분이 좀 있겠고요. 대형주들이 일단은 그래서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좀 답답하죠. 하지만 개별 테마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부분들. 자, 코스피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시장 상황이 일단은 3100포인트 위쪽 뭐 가격대를 보면은 3110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라인인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그때쯤에 열려있기 때문에 뭐 지지가 계속 되고 있다라면 큰 걱정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개기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형주들이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만큼 버티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쪽에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조급해질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다려주는 거, 그게 괜찮을 겁니다. 보통 횡보 구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 힘든 구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 매수는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당장 수익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중장기 흐름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코스닥은 밤에 조금 더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전 저점 좀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은 지금 뭐 수급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매도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매도 물량이 어디로 집중이 됐느냐, 대형주 쪽에 집중이 좀 되어 있고요. 매도 물량이 많지 않은 이유로 본다라면 매도 총합이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쪽 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개별적인 테마,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뭐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서로 이제 상쇄되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인데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총 상위권 종목이 조정을 받고 있고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움이나 걱정거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자, 수급 볼까요? 수급 보시면은 지금 매도가 많지 않아요. 외국인이 500억. 지금 11시가 넘은 기준인데 500억 정도 매도면 나쁘지 않죠. 코스닥은 190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없어요. 지금 둘 다 합쳐도 1000억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규모가 크다거나 그러지 않은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쪽 매도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얘네들이 그동안 사놓은 거 생각한다라면 네, 매도 이 정도는 네, 우습죠. 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껌이라면 역시 금융투자. 네,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지금 매도가 계속 매수가 줄어들고 있죠. 조금 받아주는가 싶긴 했는데 역시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얘네들도 주식을 매수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특별하게 이제 뭐 매수를 해라, 이런 정부의 어떤 그 요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연기금이 들어오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수급을 기대하시는 것은 네,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기금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단지 외국인 금융투자 쪽의 움직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은 매도 규모가 크지 않다라는 것, 그 정도가 아닐까,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기대감 가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 생각은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도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시총 상위 보죠.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 삼성전자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마이너스. 지금 삼성전자도 7만원대 넘어가서 아마 뉴스에 제목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7만전자 같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하이닉스 12만원 깨졌어요. 자, 저점 지지가 11만 5천원인데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LG와 이런 것들은 좀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반등이 나왔지만 글쎄요, 뭐 좀 오늘 자동차 부품주도 좀 올라오는 건 있어요. 뭐 화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오늘 반등이 좀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 완성차 쪽에서 그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의 뭔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건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경기가 회복되면은 민감주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약간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 외 나머지 것들도 다 그냥 그래요. 네, 그냥 그런 모습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만 일단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편 보시면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오름리 그게 많지 않아요. 한국전력 이 정도 조금 상승세가 오늘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 그거 제외하고는요, 금융주, 네, 금융주, 신한지주 뭐 이런 것들, 뭐 KB금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험주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일단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주든 금융주든 뭐 이런 것들 위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금융섹터는 느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당장 수익 안 나요. 사셔도 괜찮긴 하지만 당장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길게 보고 접근해라.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네요. 그죠? 바이오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충격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특히 시젠 같은 경우 주가 하락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셀트리온, 네, 마찬가지죠. 좀 무섭죠. 제넥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솔브레인도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 알테오젠 이런 것들. 알테오젠은 아주 무섭게 떨어집니다. 지금 과매도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동안 해먹은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쏟아낼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음 번은요. 여긴 더 엄청나요. ST팜 이런 거 10%대.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이 이렇게 문매를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시총 상위가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주가는 떨어진다. 올라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보시면 오늘 비추리테크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뭐 특별한 자기만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오늘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괜찮은 거죠. 금호건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추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자기만의 재료가 있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가는 이런 그 추세적인 부분이 연결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유지를 잘 하셔도 아무 문제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에서 한국전력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한국전력 매수가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은 어떤가요? 외국인은 한국전력. 한국전력에 지금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보실 수 있겠고요. KT 약간 비주류 종목들이었죠. 그냥 잊혀져 있었던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가 오늘 한국전력, KB금융, KT, 포스코, 금호석유, 네이버 뭐 보험주, 금융주가 좀 많은 편이죠. 네, 그다음에 항공주, 호텔신라처럼 이제 숙박 네, 이게 여행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이다. 대신에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FNF 홀딩스 계속 팔고 있는데 또 한가네요. 좋지 않은데. 네, 대신에 FNF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송구영신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FNF는 어떨까요? 요거는 좀 올라갔네요. 그죠? 근데 낙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두 종목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손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새로운 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는데 옛날 거 있잖아요. 옛날 거 그런 것들은 팔아치우는 게 조금 유리한데 오늘까지 하한가면은 매도가 이제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죠. 하한가가 두 번 연속 나타나게 됐다라면 이거는 네 반등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매도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기술적 반등 무조건 나온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 접근하시기 애매하겠습니다만 뭐 다음 날이라든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라면 단기적 접근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홀딩스이고 실제로 수익 모델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뭐 주가의 장기 상승 기대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점권 잡아내는 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넘어가서 볼게요. 외국인들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팔고 있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우주항공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추르테크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요거는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좀 비추르테크와 조금 이제 오너차가 좀 나죠?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KTNG도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네.
열받잖아요. 뭐 코인 때문에 열받고 주식 때문에 열받고 그러니까 담배 많이 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것들 이제 주가 하락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를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 나쁘지 않아요. HMM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시장 바뀌는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유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부분들도 시총 상위가 만들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멀쩡하던 종목들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하는 순간에 수급이 갑자기 확 나빠졌는데 확 나빠져서 계속 끌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다시 올려주고. 근데 이 부분이 또 아래쪽으로 계속 연결된다면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얘네들 이 포지션 다 어디로 가요? 전부 다 대형주에 집중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조금 받아줬다가 뺄 듯 빼더라도 다시 좀 받아서 올려놓고 다시 빼고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서 뭐 오늘 같은 날은 매매에 대한 동향을 철저하게 저점권에 있는 걸 보거나 아니면 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거나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상황은 코스닥 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섣부른 매매, 또 많이 떨어졌다고 또 많이 올라간다고 막 따라가시거나 그렇게 공격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후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잘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시장 마감 상황 보고 이따가 다시 마감 시장 때 돌아와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